MC 닥터 이정입니다. 흑수저 탈출을 위해 네, 고양칠 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추선 이상원 경기도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네. 고양 지역구민 그리고 경기도민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고양시 제7선거구에서 당선된 이상원이라고 합니다. 경기도민 여러분들, 고양시민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30대 중반 이제 접어드신 청년 정치인이신데요. 예.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맞습니다. 좀 어색할 것 같기도 하고 네.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자리도 어색하고요. 아, 그런가요? 네. 이 자리도 어색하고 네. 빨리 적응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본회의를 한번 하고 나니까 또 어느 정도 적응이 돼서 네. 지금 뭐 예산안 보는 것도 되게 빨라졌고 잘 네. 적응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님이 뭐 젊은 편이지만 그래도 상당히 화려한 경력과 이력을 자랑하고 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의 이력을 키워드로 준비해서 몇 가지 좀 함께 그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네네. 차트를 좀 준비했거든요.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이상원 경기도의원 경력 키워드 첫 번째. 야구 선수입니다. 야구 선수. 체격이 상당히 좋으십니다. 네. 뭐 나무랄 데 없는 그런 피지컬을 갖고 계신데 야구 선수 출신이신가 봐요. 네, 맞습니다. 대학교 때까지 이제 야구하다가 부상으로 그만두게 됐습니다. 어디가 좀 안 좋으셔서 그만두신 거예요? 이거 저희 어머님께서 어디 가서 이런 거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네. 남자한테 가장 중요한 허리가 아이고야. 안 좋아갖고. 아니 스윙하시다 그러셨다고 아까. 예, 맞습니다. 네. 그래도 어린 시절부터 쭉 이렇게 또 충암고등학교에서 야구하시고 하면서 네. 프로야구 선수의 꿈이 있으셨을 텐데 그때는 참 힘드셨겠어요. 프로에 가려고 정말 네. 열심히 했고 학생 때는 이제 꿈이 막연하고 네네. 그 목표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야구 선수라는 목표 하나 갖고 뛰었기 때문에 네. 진짜 제 인생에서 제일 첫 번째였죠. 첫 번째로 진짜 가장 열심히 살았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정치에 입문했을 때 야구와 정치를 비교해 본다면 좀 어떤 공통점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공통점이라고 하면 네. 좀 희생 정신이 부각된다라는 게 좀 가장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모든 스포츠 중에 야구만 희생타라는 게 있고 희생 번트라는 게 있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희생을 해서 주자를 할로 보내거나 아니면 내가 아웃이 되더라도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이는 그런 희생타나 희생 번트 같은 게 요구가 되는데 네. 그런 작전들을 하면서 이제 팀을 승리로 가져가잖아요. 근데 정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치는 마찬가지로 봉사정신이 없으면 좀 하기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뭐 지역에서 뭐 청년 활동들도 많이 했고 그렇게 하면서 좀 그 부분이 가장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다른 점은 네. 사실 이제 정치를 했을 때 우리나라에 가장 거대 두 당이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있는데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한 팀이기 때문에 승리라는 목표 하나를 보고 막 이렇게 가잖아요. 이제 같은 당이어도 서로의 의견 차이나 견해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견해들이 좀 많이 다르다는 거, 그 부분이 조금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사업가. 네. 자, 대학교 2학년 때 야구 선수로서의 인생을 첫 번째 1막을 마무리하고 네. 이제 꾸준히 여러 가지 창업도 하시고 뭐 그러셨던데 예, 맞습니다. 사업 경력이 상당히 화려하시더라고요. 예. 사업은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하셨고 또 어떤 사업을 하셨습니까? 제가 야구를 그만두고 부모님한테 어쨌든 빨리 보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또 주변 친구들이 프로에 가면서 빨리 사회에 들어가면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으니까 저도 막연히 이게 대학생이라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제가 그동안 해온 게 야구밖에 없기 때문에 빨리 돈 벌자. 그래서 사업이라는 걸 좀 시작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건
대학교 3학년 때 그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이 부상 없이 그리고 항상 그 부모님들도 불안해하세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항상 따라다니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각 팀마다 리틀 야구 같은 경우에도 스케줄부터 그다음에 그들이 훈련하면은 왔다 갔다 하는 동선 체크나 아니면 스윙을 했을 때 내 모션을 분석해서 코치가 피드백해주는 약간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창업을 했었습니다. 예. 지금보다 10년도 더 된 얘기인데 그 당시에 야구랑 IT 기술을 접목한 그런 맞습니다. 혁신적인 예. 그런 그 아이템이었는데 그걸 계속 유지를 하신 건가요, 그러면은? 네, 계속 유지를 했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시장을 개척하는 단계에서 네. 이제 리틀 야구에서 이제 중학교도 가야 되고 고등학교도 가야 되고 이런 이제 그런 상황들 그리고 대중 스포츠로 조금 연계시키는 과정에서 네네. 제가 좀 시장 개척을 하는데 조금 경험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좀 싶고 그래도 이제 거기서 만들어진 모션캠이라는 저희가 기능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하나 잘 만들어서 그래도 잘 회사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제 세 번째 경력 키워드. 아, 1인 이것도 방송 있었네요. 크리에이터, 뭐 요즘 너튜브라고 하죠. 네. 요즘은 많이들 하시지만 그래도 초창기에는 별로 없었어요. 네네. 예. 어떤 내용을 좀 가지고 이렇게 콘텐츠를 구성하신 거죠? 자기 개발이랑 재테크 관련 콘텐츠를 네네. 만들어서 했었고 2022년도 새해 첫 컨텐츠는 나는 왜 저축을 하는가? 나만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 좀 나만 좀 이렇게 악착같이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제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돈의 흐름에 대해서 그 너무 잘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좀 어른들이 들었을 때는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2030 세대는 그런 경험들이 전무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뭐 재테크 예금과 적금에 대해서 또 분석을 하고 아니면 뭐 이런 도전하는 삶에 대해서도 같이 좀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 다양한 그 지난날을 갖고 계십니다. 이 정치가 마지막 키워드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본인은? 저도 마지막 키워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 사실 이게 뭐 앞으로 미래에 내가 정치를 계속 갈 수 있겠다 없겠다는 제가 사람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4년을 한번 열심히 좀 해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또 정치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선회하신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사실 그 불합리하다라는 내용들과 그리고 기존의 정책들이 과연 그 대상을 정말 심도 있게 연구해서 만들어진 정책들인가라는 데에서 좀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청년이지 않습니까? 근데 또 청년에 대한 문제는 청년들이 가장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전 정부나 아니면 이런 도입했던 이런 정책들이 사실 청년들에게 허탈감을 주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또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신념은 또 시장 경제와 정치가 겹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시장 경제를 정치권에서 규제를 한다던가 아니면 국가에서 규제를 막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안 좋은 결과를 초래했고 그게 또 청년들한테 더 절망감을 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정치에 제가 발벗고 좀 나서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지역구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산 동구 식사동 그리고 풍산 고봉동 네, 이렇게 세 개 동을 지역구로 두고 계신데요.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현안들 일단 교통 문제가 좀 떠오르긴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 교통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식사동은 예전에 셔틀버스 문제로도 언론에 크게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 정도로 고양시에서는 식사섬이라고 불릴 정도로 되게 교통의 부재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고양선을 이제 고양시청에서 이제 끌어와야 된다라고 이제 주민들이 강력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전에 그 타당성 검토가 좀 안 돼서 지금 못 들어오고 있지 않나. 사실
저처럼 30대, 40대 분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계세요. 몰려있죠. 예. 네. 근데 직장은 뭐 다 강남이고 아니면 마포 이렇게 있는데 자차를 끌고 가면 6시 반만 넘어도요. 마포까지 1시간 한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제가 실제로 운행을 해봤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그 주민분들한테 어떤 가정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많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너무 그 출퇴근 문제가 저는 좀 심각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 고양시가 사실은 그 수도권에서 그 서울에서 많이 좀 넘어오신 지역이기도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식사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밀학급 문제가 또 심각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해서 네. 또 학교를 또 신설을 또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풍산동 학교는 또 비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여러 의견 차이들이 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자, 이제 뭐 본회의도 한번 하셨고 줄줄이 이제 뭐 임시회 또 정례회 계속 이어집니다. 의정 활동이 시작되고 상임위 활동도 만만치가 않을 텐데 네. 또 초선임에도 안행위의 부위원장직을 맡으셨습니다. 또 예결위에서도 활동을 네, 맞습니다. 하시고 두 가지 활동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굉장히 무리가 처음엔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또 이렇게 예결위 부위원장직을 또 맡겨주시고 안행위에 그리고 또 예결위 활동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한층 제가 좀 이제 도의원 이상원으로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또 저희 당에서 만들어 주신 것 같고요. 또 이런 직책들을 맡다 보니까 책임감도 훨씬 더 많이 들고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4년간 의정 활동 금방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지내다 보면. 그럼에도 좀 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이것만큼은 꼭 해내고 싶다 하는 분야가 있다면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지역구에 좀 많은 예산을 좀 가져가고 싶고요. 지역구에서 그래도 이상원이라는 도의원이 이거는 했어 라고는 정도의 평가를 좀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 좀 열심히 할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청년들이 정치에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청년 활동들을 조금 많이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청년 단체들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당에서는 또 청년위원회가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또 고양시에도 청년들이 좀 정치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선도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민 여러분들, 고양 시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 경기도의원 이상원입니다. 4년 동안 제가 지역의 현안 부분들을 뭐 공약한 대로 다 이행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래도 제 공약 중에 3분의 2는 제가 꼭 소화해서 저희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발로 뛰는 도의원 이상원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